안녕하십니까? 자, ELW가 일주일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풀이가 축소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풀이 축소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풀이 축소는 시장이 마무리가 지금 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풀이 축소는 당월물에 대한 축소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풀이 축소가 없다 그러면 차월물, 그차월물, 그차월물, 그러니까 차차월물까지 우리는 그런 막 12,000원대도 거래를 해야 될 거예요. 즉 당월물이 움직였을 때 ELW도 차월물이 준비를 합니다. 아주 작은 물량으로요. 하지만 가격은 올라가고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세게 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한쪽이 엄청나게 올라버리겠죠. 근데 지금은 그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정도, 지난주 정도에도 뭐 하락이 한번 나왔지만 보편적으로는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콜로 일단 물량이 좀 많아요. 근데 콜이 상승하면서 풋의 차월물의 움직임이 약하다 그러면 물론 차월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막콜이 없는 즉 저가콜 182.5풋이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금 회수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사실 원금 회수는 100%의 수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원금 회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시 수익금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원금.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수익금으로만 매매하셔야 돼요. 물론 원금 회수, 즉 수익금이 100%가 되지 않다 해도 지금 원금 회수가 50%만 됐더라도 자금을 지금부터는 좀 늘리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자금을 더 넣지 말아야죠. 그 이유는 등락이 안 나올까 봐 풀이 축소로 완전히 쪼그라들까 봐 그게 아니죠. 1주차 때 그것도 움직임이 엄청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풋으로만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는 풋이 나오고 콜 나오면서 3, 4일 정도 등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엄청나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하락과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주식들도 지금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ELW의 레버리지가 7월 만기부터는 저점이 182, 고점이 330이었기 때문에 등락이 커서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풀이 축소는 더 큰 상승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때까지는 자금을 넣지 말고 지금 정도 가지고 있어야죠. 한 하루에 10% 정도, 10%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전체 자금 대비로 보면 한 10% 정도만 예를 들면 늘려보면서 비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것들을 사야 되니까. 높은 것들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가에 높은 걸 사들여야 되거든요. 어디가 나오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을.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는 여러분이 기존의 등락 이후에 풀이 축소라기보다는 이제 10월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아직까지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주스로도 이번 주, 그 다음 주예요. 그리고 차월이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나와야 될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차월의 금액을 낮춰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차월은 또다시 시작을 할 거고 그럼 당연히 당월물이 상승을 하니까 그 차월도 다시 시작을 하는 준비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풀이 축소가 만기가 다 돼가는데 남아있는 자금이 확 쪼그라들어서가 아니에요. 다음번의 움직임을 즉 한쪽이 세게 나오던 두 쪽이 콜풋 움직임이 나오던 이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위해선 차월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월에 풀이가 좀 축소되는 구간이지 지금 자금을 손실을 내면서 매도하실 이유가 없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정도 지금 오늘까지 양풀이가 콜도 덜 오르고 풋도 덜 오르고 솔직히 이게 덜 오르기보다는 콜 가격 빠지고 풋 가격 빠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ELW의 차월물 자체는 굳건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 속에서는 회수가 더 빠르게 그때 자금을 넣어야지 지금 찔끔찔끔 평단을 놔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보면서 ELW에 대해서 지금 일단 오늘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첫 페이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생각을 안 했다가 시작을 한다. 그럴 경우에 괜히 근데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차라리
분석을 거쳐서 자 작은 금액으로 하는 자 ELW를 특히 지금 같을 때 변동성이 그때 10% 정도는 ELW 하지만 100% ELW에 들어있다 그러면 자 그거는 우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크게 났다 그러면 더 이상 매매 안 하셔야지 돼요. 주식도 몇백 프로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만하셔야 돼요. 주식 자금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ELW는요, 금융투자교육원 ELW 투자자 교육센터에서 2시간 정도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해가면서는 느껴져요. 자, 2시간 만에 어떻게 ELW를 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수박 겉핥기 시기지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용어에 굉장히 한 용어, 단어 하나하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주춤할 경우에 정말 겁이 난다 그러면 그때 접으셔요. 근데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면 HTS 온라인 업무에 가서 여러분 ELW 거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식 포함 1,500만 원이에요. 우리의 선물이나 옵션처럼 별도의 계좌가 아닌 주식 계좌에서 주식도 포함해서 1,5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자, 안 되겠죠? 자금이.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식 포함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식 비중이 90%고 ELW 비중은 10%입니다. 왜 주식을 해야 되냐면 ELW 단기간에 수익이 난 이후에 그때가 문제예요. 주식 그때는 자금을 더 넣기보다는 수익 난 자금을 주식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러니 주식은 뭐 손절가 잡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골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10시간이든 일주일은 한 종목만 골라낸다. 뭐 게시판을 뒤지는 게 아니라 회사의 기업 IR을 들어가서 정확하게 지분 구조, 이 회사가 왜 지금 회사채, 회사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회사의 주식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회사채를 갖고 있어야지 상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90%, ELW 비중 10%가 충분합니다. 그만큼 ELW는 주식 대비, 지수 대비 4배에서 45배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등락이요. 얘가 뭐 4% 오른다 그러면 자 정말 45배, 4배에서 45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등락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쪼그라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모든 쪼그라진 거는 수익 이후에 저는 수익이 없었는데요. 수익 난 이후에 매수가 됐던 거죠.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한 이후에 ELW는 그 쪼그라들 때 더 갈 거야 아니면 급등했을 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오른 만큼이요. 오른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자, 20% 오르면 반대편에서 마이너스가 나던 내 평단 위에서는 매도. 자, 그 다음 편이 오른다. 그럼 평단이 아니에요. 평단이 아니어도 그날 오른 만큼을 평단 밑이었어도 매도 오른 만큼을. 그러다가 어느 날 크게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반에 터져버리면 수익이 크겠죠. 다 빼갖고. 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물량이 적은데 후반에 자 만기 구간에 터졌다가는 더 크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정말 자 마이너스 30%가 잡히는 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양매도 했을 경우에 양매수에. 근데 그렇지 않고 깡통을 쳤다. 그거는 시장을 타임머신을 타신 거예요. 오를 거다. 빠질 거다. 그리고 빠질 거다 생각해서 5원짜리 계속 자금을 넣는 거죠. 근데 완전히 녹아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자 ELW는 주식 90%, ELW 10%. 여러분이 주식 대비 10%만 갖고 있으면 자 물론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 들어갈 수 있지만 수익금을 주식 비중으로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ELW 투자자 교육센터에서 요 밑에 있습니다. 이걸 2시간 들으시면 이수가 딱 나와요. 이수 중에. 그 이수증을 가지고 자, 온라인 업무에 들어가서 ELW 거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려우시면요. 자, 그 과정이 어려우시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원격으로 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처음에 용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들이 많으세요.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보기보다는 일단은 자, 어느 정도는 한 번 더 들으시고 다시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용어 자체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바로 우리는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수익은 무한대고 손실은 100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수익을 무한대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자, 손실은 100이라는 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손실이 10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수익은 정말 손실이 크다. 그러면 수익도 큰 거예요. 하지만 등락이 큰 이후에는 양쪽이다. 그래서 비중은 10대 10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10대 10은 정확하게 비중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10대 10. 자, 뭐 0몇, 여러분 솔직히 0몇, 뭐 1, 2 이러면 당월물 시작돼서 1, 2 들어가시나요? 1, 2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비중을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저희가 거의 당월물 시작할 때 지지난주겠죠? 지지난주에 30대 30으로 그리고 한쪽이 4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자, 뭐 35까지도 이렇게 해 나가다가 지금 비중을 어제 금요일까지는 32대 그리고 지금 한 34 정도까지는 맞춰져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원금 회수가 되어진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근데 원금 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여기서 자금을 더 넣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번 주 1주 이제 월요일이에요. 여기 월요일 2주. 자, 그리고 차수로 봐도 지금 목요일까지 충분히 기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급하게 여러분이 매도하시기보다는 있는 물량을 가지고 등락이 세게 나올 때까지. 근데 분명히 올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요. 자,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풋이 내 단가에. 자,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왜? 왜냐고요? 지금이 다음 주 정도 됐다. 그리고 이번 주 말이다. 그러면 자, 차월이 거래가 됐어야지 돼요. 차월이 아직 거래가 되지 않은 건 당월물을 아직까지는 확 쪼그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차월도 비중을 실어가면서 어느 정도 등락이 나온 이후에 차월이 시장이 공급될 때쯤 자 그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리셔도 됩니다. 차월물일 때는 높은 가격에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콜가품만 매수해도 안전하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82.5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콜, 요거에 해당되는 품만 사서 등가격이라 그러거든요. 사서 여러분들께서 오른 만큼만 팔아가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가 항상 20%만 오르나. 근데 여기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콜풋을 갖고 있을 때 오늘 콜이 올라서 콜이 플러스 40인데 풋이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러면 40을 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풋으로 가는데 풋이 플러스 뭐 40 나왔어요. 플러스 40 나와도 어제 빠진 게 있기 때문에 평단 밑이다. 이럴 경우에 적정하게 좀 금액을 들어가 놓거든요. 그리고 이날 고점을 사놓는 거예요. 고점을. 항상 팔고 나서 고점을 얘를 10 정도를 수익 난 거 뺐으니까 자 수익 난 거 뺐으니까 10 정도는 뭐 비중 안 맞춰놔도 자 이렇게 그러면 바로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 현금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도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잡혀도 매도해 가십시오. 어제 본 거 다 까먹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지만 이게 만기 날 터지면 작은 금액으로 얼마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자, 한 2, 3일 만에 움직인다 그러면 한쪽이 자, 100% 정도 움직이면 자,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는 거. 그러면 그때 근데 다시 팔았던 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고를. 자, 그대로 팔아만 나가셔도 정말 이상한 경우가 마이너스 30이지 깡통을 찼다는 건 푸실 거야, 콜일 거야 생각하고 자 계속 지수는 풋으로 가고 있는데 콜을 잡아서 저가 5원짜리에 근데 5원은 살아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느니 차라리 푸실 거야 할지라도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만 하세요. 풋을 잡던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똑같은 12달 중에 한 번은 세게 터지겠죠. 어느 방향에. 근데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지수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0대 10을 잡고 시작하는데 3대 10이요? 3대 10이라는 건 콜풋이 있었을 때 풋을 예측한 거예요. 자, 예측을 했다. 확실하지 않으면 예측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뭘 자, 하나도 넣지 말고 그냥 풋만 잡아야죠. 하지만 뭔가 두려워서 3을 잡을 바에는 깨끗이 합성 수익을 내기 위해서 10대 10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손실이 크다는 것은 큰 수익 이후에 오른 만큼 매도하지 않았거나 당월물 마감이 되는 순간까지 초기 자금을 넣으세요. 즉, 콜이 있고 풋이 있는데 콜이 200% 올랐어요. 그리고 풋은 자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70까지. 그래서 100만 원 들어간 게 얘는 200, 얘는 30이에요. 물론 이렇게 되면 수익이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자 그냥 요 정도만 움직였어도 사실 어떤 보편적인 콜이 200% 가면
이가 70%가 빠지질 않죠. 우리는 이 경우에 싼 걸로 들어가서 더 비중을 300%, 400% 하지만 빼나가면서 그 대신 싼 걸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비중을 더 많이 빼기 위해서. 하지만 더 세게 올랐을 경우 생각해서 자, 한 3대 10 정도까지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걸, 싼 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비중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날 말고 그 다음 날일 경우에 꽝이 난다 했을 때 3단계 났지 안정적이라고 200원짜리 갖고 가서 5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하지만 오르면 싼 거기 때문에 얘가 비중이 자, 셉니다. 그래서 오른 만큼 빼나가시고 차라리 높은 풋이 아닌 높은 콜이 아닌 싼 콜로 5원짜리가 아닌 조금 2단계 정도 행사가 낮게 예를 들면 282.5가 등가격이다. 지금 현재 지수 대비 콜도 있고 풋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치로 움직이니까 자 지금 정도는 3단계도 괜찮습니다. 기대치니까 풋도 기대치니까 3단계까지는 괜찮아요. 기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건 당연히 수익이 한데 콜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오히려 비중을 확 줄이고 여기 있는 걸 3이나 2 정도만 갖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방향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거고 풋으로 가면 5보다는 작은 물량으로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 거겠죠.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ELW의 정확한 구조입니다. 정말 등락이 클 땐 싼 콜 5원짜리가 아닌 좀 저렴한 콜로 비중을 완전히 줄이십시오. 여러분이 수익이 나면 내일 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못하는데 과감히 매도하고 여기서 5원짜리 10원짜리가 아니에요. 한 100원이든 많이 세게 올랐는데 100원짜리 정도를 들어가셨다. 그러면 매번 그 대신 비중을 완전히 줄이는 거예요. 자, 한 300% 뛰었는데도 매도하기 싫다 할 경우에 2대 10 정도만. 자, 300% 뛰었다 그러면 얘는 300이 되는 거고 얘는 자, 줄어들어서 뭐 20이 됐어도 콜백, 풋백 투자에서 50% 이상 60%의 수익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일 더 갈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비중 5원 말고 100원짜리든 자 이날 지수가 올랐는데 100원 정도다 그러면 그 전날 생각해 보세요. 얘는 얼마였나 아주 싼 거였겠죠. 레버리지가 엄청 풀이가 낀 거예요. 근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래도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탄력이 세겠죠. 하지만 빠진다 그러면 10을 5를 잃느니 2만. 자 이미 이렇게 오른 다음에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자 풀이가 엄청나게 축소됩니다. 200원짜리를 갖고 있던 뭘 갖고 있던 마찬가지예요. 그럴 바에는 비중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ELW는 우리는 손실이 100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대만 보시면 안 돼요. 어느 쪽일지 모르니까 비중을 10대 10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수가 상승이 약하면 오히려 콜풋이 전부 다 하락해요. 콜풋이 전부 다 하락하지만 이건 그냥은 아닙니다. 그냥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등락이 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요. 1월 달에 자 등락이 말일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말일 한 20 며칠까지 콜풋이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당월물이 시작을 해서 지난주겠죠. 금요일 날 지지난주 시작해서 일주일이 지난 이때까지 등락이 나오고 이때부터 예를 들면 1주, 우리 1주차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당월물 시작하고 1주, 2주, 보통 3주, 4주 목요일 날 끝났는데 이때까지 우리도 이번에 그랬거든요. 등락이 나오고 나서 자 이때까지 등락이 없어서 막 양쪽에 30에서 40 콜, 풋도 30에서 40 이럴 경우에는 등락이 조금만 나와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놀러 가면 즐겁지가 않지만 가끔 한번 가면 정말 즐겁잖아요. 맨날 놀러 가면 이제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건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세게 그래서 2018년도 때는 이럴 때는 그러면 막 어떻게 하냐고요. 고등락이 나오니까 아니야 뭐 어때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콜풋이 마이너스 30, 뭐 마이너스 40이라도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자 생각해 보니까 2017년도 11월 말에 시작할 때 이미 한 주, 2주가 끝났어요. 10만 원 정도 갖고 콜풋을 잡고 연습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달까지 그걸로 그 다음에 자 한 콜백, 풋백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이 뒤로부터
1월 말 한 20 며칠을 지나면서부터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자 다를 때 더 셀 때도 있었지만 이때가 콜풋이 둘 다 세게 나왔어요. 자 말일까지 올라가면서 콜이 엄청나게 세게 그리고 풋이 떨어지면서 5원짜리 풋이 84풋 잊어도 안 쪄요. 그 84풋이 저가도 아니에요. 최소 3,000%가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자, 이러고 나서 만기가 이틀 뒤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냐. 이때 팔지 않고 주식까지 팔아서 넣었더니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ELW는 수익이 난 이후에예요. 이후에 자 그럴 때는 더 갖고 싶다. 안 돼요. 근데도 더 풋을 갖고 있고 싶다. 그럴 때는 롤오버를 해서 차월로 비싼 거를 뭐 거의 300원짜리 정도를 들어가신다. 그러면 걔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ELW는 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위험은요. ELW는 수익 이후가 위험해요. 큰 수익 이후가.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5원만 잡아간다. 콜만 잡아간다. 풋만 매수한다. 그러면 위험하죠. 콜만 매수한다. 풋만 매수한다는 건 여러분 주식 들어가면서 재무구조 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구조 안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양쪽을 들어갔지만 자, 뭐 어느 정도 기대치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뭐 한 50원짜리 콜과 풋을 사서 기다리는 건요. 영업이익만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적자 기업이 아닌 회사만 잡아서 올라가겠지. 자, 적자 기업이 아닌 회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ELW는 비중을 정확히 잡고 그리고 5대5, 10대 10을 잡아가는 게 바로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재무구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LW는 위험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변동성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만큼으로 4배에서 45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 두려워서 손절을 쳐요. 손절 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올라가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양쪽을 다 갖고 있는데도 무슨 문제가 또 가장 많이 생기냐면요. 자 1월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의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못 냈던 이유가 자 가지고 가는데 싼 풋을 콜에다 집어넣어요. 조금 올라간 것 같으니까 안 팔고 있는데 빠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풋을 못 잡아요. 자 풋을 못 잡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크게 폭락한 날 콜을 빼고 풋을 잡아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만기 때가 돼서 올라버렸으니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른 만큼은 풋이 너무 많이 올랐다. 콜이 너무 많이 올랐다. 다 빼버리세요. 그 다음날 또 같은 방향으로 가도 풋 감싸 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콜백 풋백으로 그랬는데 몇백 프로 가서 400 됐는데 얘 20 됐는데 이걸 못 꼭 다 팔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때는 얘를 다시는 당월물이 만기될 때까지는 차월물도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까지는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 팔아놓고 또 올라간다고 다시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400, 300 잡았다가는 그대로 수익금은 날아갑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싹 팔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평가 금액을 20만 원에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22가 아닙니다. 10이 들어갔어도 자 이거는 여전히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셔서 비중을 꽉 채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자 이대로 올라가면 더 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자금으로. 근데 여기서 자금을 늘렸다가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샵 37715 문자를 주시면요. 자 USB에 녹화를 해놨고요. 거기에 이제 또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줄여가는 방법, 특히 여러분이 수익이 났을 때 줄여가는 방법, 그리고 침묵의 구간, 콜과 풋이 움직이지 않을 때, 지금처럼 풀이가 축소될 때 대응하는 방법, 양매수를 어떻게 잡을지의 방법, 그리고 용어 및 ELW가 어떤 구조로 등록을 하는지부터 그거를 자 녹화를 5강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자 어느 정도는 뭐 한두 개씩 그리고 이런 구조가 이상해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 날 때 하고요.
침묵의 구간, 양풀이가 축소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죠. 그래서 그 5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71호 문자를 주시는 분들께 자, 추첨을 해서 자, 이데일리에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ELW 움직임이 여기까지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ELW는 수익 난 이후에 욕심을 버려서 비중은 그 대신 마이너스 난 쪽으로 줄여서 평가금을 줄이지만 그 평가금은 2가 아닙니다. 여전히 풋에 10을 그대로 넣어서 콜도 1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성공풀이 주식이에요. 성공풀이 주식은 자, 정확하게 지분 구조 그리고 회사가 지금 또 무기명채권이던 이 발행 안에서 얘네가 뭔가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든지 100% 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가능성에 투자를 하지만 최대한 가능성이 100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찾아보는 종목이죠. 자, 10개 들어가서 그중에 2개 상한가 가고 뭐 올라가느니 상한가는 아닐지라도 무조건 상승하는 2 종목을 찾아내겠습니다. 자, 바로 성공풀이 종목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페이지예요. 이걸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한 재료예요. 확실한 재료를 통해서 미리 선취매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확실한 건 회사가 알아요. 회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을 때는 벌써 자, 기존 회사채 대비 새로운 회사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업 IR 들어가시면 회사에 어디나 기업 IR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옛날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부터 2020년도 6월부터 오늘 날짜로 해서부터 여러분이 쫙 보세요. 그냥 읽어가세요. 또 한 번. 근데 이걸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거 억지로 만들으세요. 자, 쫙 한번 읽어가시다 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느낌으로는 알 수 없죠. 정확하게 ELW는요. 자, 성공풀이 종목은 지금 발행 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의 회사채 움직임과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던 새로운 자금 움직임을 보는 건데 중요한 건 바로 이 회사채가 없으면 상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당장 영업이익이 엄청난 플러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주가가 더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80% 정도가 마이너스 영업 흐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2개년이면 위험하댔는데 마이너스 2개년인데도 이 회사가 준비를 하는데 계속 투자를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망하기 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영업활동은 현금이 마이너스가 계속 됐는데 투자 활동은 플러스예요. 배 팔고 땅 팔아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자,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됐을 경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데 투자한 거에 대비 자, 많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 이게 바로 우리한테 배당을 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2분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2분기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들 그리고 회사채들의 움직임이 나와요. 물론 4월달, 5월달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때는 감사 의견 자, 거절 종목들도 나올 수 있고 물론 그런 종목은 손을 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교묘하게 자, 이상한 테마주랑 엮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오히려 3월과 4월 달이에요. 5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이미 자, 상장 폐지되고 거래 정지되고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근데 지금 같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금 흐름이 뻔히 보여요. 회사의 자금이. 근데 여전히 진행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지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그것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 회사는 작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다 해도 회사가 특별한 엄청난 하락이 없으면 당연히 자, 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있지만 그렇게 들어가서 안 되겠죠.
확실히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게 있어도 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우리가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금융비용 비율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부채, 단기부채. 작년 이후로 단기부채가 늘어났어요. 장기가 아니라 이자도 많이 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하지만 작년보다 금융비용 부담률도 적고 이 회사는 장기부채, 비유동부채는 자, 늘어났다. 그러면 자, 계속 자,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테마주, 가짜 테마주가 나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금이 확실히 보이는 구간이라 특히 성공풀이 종목은 6월 달이 가장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더 많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준비되는 회사가 바로 안정적인 수익이죠. 지분도 강화하고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연히 긍정적인데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분 확보 아니면 어떤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팔고 그냥 나가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철저하게 이 회사의 회사채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채, 여러분 생소하게 느끼시지만 회사채가 없으면 그 회사는 상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지금 내가 거래하는 종목의 회사채가 어느 정도의 등급이고 이 회사가 이 상태에서 뭐 채권을 발행을 하던 융자를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금리 책정이 됐는지는 충분히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 오히려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자, 보실 때 이 안정적인 수익은 이미 회사가 지분 강화를 시작했고요. 지분 강화하기 전에 이미 선취매에 들어가겠죠. 선취매에 들어간다 그러면 1년 전 정도부터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종목 떠오르네 해서 알 수 있는 종목은 손절가 잡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뜰지 어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가. 하지만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은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도 준비해야 되듯이 자, 투자자도 당연히 준비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가짜 테마주에 편승을 해서 손실 보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 흐름이 보이는 구간이라서 성공풀이 종목은 자, 완전히 회사를 낱낱이 기업 IR 및 지분 구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 좀 안전한 시기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재무 구조는요, 흑자가 전부가 아니라 바로 성장성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이 요거 잘 보십시오. 왜냐면 제가 힌트 1입니다. 물론 요것도 샵 3772로 여러분이 문자를 주셔서 이 종목을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안 맞추셔도 자, 문자를 보내신 분을 중에서 참 추첨을 해서 종목이나 어떤 자,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3772 자,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제가 종목이 들어간다. 근데 오를지 떨어질지 손저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자,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뭐 1년 뒤에 10년 뒤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빠른 종목과 느린 종목을 찾아내거든요. 빠른 종목은 빨리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빨리빨리 지분 강화에 들어가야 되는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 아직까지는 마실 수 없습니다. 물론 틀려도 추첨을 통해서 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택일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힌트 1입니다. 자, 이 회사 잘 중요한 거 하나하나만 보셔야지 돼요. 근데 하나하나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IFRS 연결 재무제표예요. 즉,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재무제표까지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잘 보시면 매출이 자, 여기 늘어났어요. 이건 예상 매출이에요, 예상 매출. 근데 2019년도에 늘어났고 2020년도 그리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전년 대비 보면 자, 올해 초에 좀 빠졌어요. 이거 1분기겠죠?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 대비 주가는 이미 저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매출이 늘을 거래요. 그리고 전년 대비 12%고 그리고
영업이익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다가 자 그나마 지금 1분기인데 벌써 영업이익이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봐도 주가는 이미 저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많이 밀렸다는 거죠. 자, 근데 회사가 이미 지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 자, 이거는 내년에 이런 영업이익을 예상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확실하기 때문에 회사는 당연히 자, 지분 확보를 위한 아니면 자, 무기명채권도 받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힌트지만 자, 여기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흐름만 한번 보십시오. 이 숫자를 대응해서 나올 만한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난 종목 66억 지면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잘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바로 두 번째 힌트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 306억 연도로 보셔야 되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 있습니다. 힌트로만 보셔도 투자 자 투자활 이렇게 되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다가 작년에는 좀 줄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쓰고 있어요. 연도별로 봤을 때도 자 이때도 보십시오. 수익이 크지 않았는데도 계속 투자. 근데 수익이 딱 나오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그렇죠.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더 이상의 뭐가 없다가 아니라 이제 이만큼의 효과가 딱 구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줄여도 더 물론 새로운 걸 또다시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수익 창출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자 쓰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검색을 한다 그러면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예를 들면 230억인 회사도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어떤 종목인지. 하지만 여기서 종목이 틀리더라도 자 추첨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삼성전자를 보내셔서는 안 되겠죠. SK하이닉스나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여러분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잉여 현금까지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샵 377에 해서 종목을 자, 요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230만 원이 아니에요. 230억 이렇게 쓰신다 그러면 찾아낼 수도 있지만 가면 갈수록 힌트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힌트 금융비용 부담률. 자, 이게 높은 종목 중에서도 엄청나게 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금융비용 부담률이 상당히 민감하긴 해요. 작년보다 금융비용 부담률이 늘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 부채 비중이 단기채나 유동 뭐 이렇게 그리고 자 이자 지급 내용을 봤을 때 금융 부담률이 자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내면서 빚을 낸다. 그럴 경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금융비용 부담률은 1.19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 속에서는 정말 금융비용 부담률이 막 180인 곳도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주로 이런 종목은 R&D, 연구개발한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임상할 때 몇백억 들어가죠. 이런 종목. 하지만 이 임상이 통과가 됐다 하면 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분 확보부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금융비용 부담률이 보통 보편적으로 그냥 다른 임상을 하거나 이럴 때 계속 찾아보겠지만 금융비용 부담률이 8이 넘는다 그러면 조금 자 생각을 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5 미만에서 보시고 특별한 경우에 연구개발 R&D나 이런 경우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 자 이만큼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유보율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채가 자 계산을 해보세요. 자 8배가 넘게 부채 비율 대비 8배가 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5,000원 전후의 자 종목이에요. 5,000원 조금 넘었고 이런 종목인데 금액은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일은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이 금액을 갖고 5,000원대 종목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지만 주당 순 가치는 9,388원이에요. 거기에 주당 매출액은 39,162원. 매출액만 따져서도 이 회사는 하지만 이것저것 빚이니 뭐니 넣어도 지금은 9,388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50%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40~50%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보실 때 보통 망하는 회사의 종목들이 자 부채 비율이 뭐 400이면 많진 않아요. 근데 유보율이 마이너스 0.7 이러더라고요. 유보율이. 아, 현금도 없어요. 이것도 빚.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자,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금융 비율이 높다. 회사가 너무 괜찮은데 금융 비율이 높다 했을 때 찾아봐야죠. 뭐 때문에 금융 비율이 높은 건지. 장기 채권, 장기 부채. 이래서 금융 비용 부담률이 좀 높은 건지 아니면 왠지. 자, 하지만 이 회사가 자,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성과를 지수가 꼭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연구 개발이랑이 제대로 되면서 자금이 들어올 경우에 충분히 금융비용 부담률을 해결할 수 있는지 즉 빚을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찾아본다 그러면 이게 쉬워요. 주당 순자산 9,388원인 회사가 과연 있을지 자 그것도 검색해 보실 만해요. 그래서 그때도 검색이 딱 됐다 그러면 샵 37715 문자를 보내셔도 괜찮겠죠. 하지만 너무 처음에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은 자 종목을 맞추지 못했어도요. 일단 여러분이 참여하신데 한 번은 찾아보실 게 아니에요. 재무구조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주당 순자산이 9천 얼마인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50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때는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높아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보니까 유보율이 2천 몇백 빚은 한 100. 빚이 전혀 없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빚은 적절하게 한 100%든 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하지만 우리 자본과 자산을 보셔야 되겠죠. 빚도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여러분이 근데 이 회사가 주당 매출액이 자 상당히 높다 했을 때는 자 빚을 썼지만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회사의 주당 순 자산이 꼭 높은 종목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당 순 자산이 높진 않아요. 한 5,000원대 종목인데 요거는 3,000원이어도 매수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매출도 늦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근데 없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 뭐 400, 500 뭐 계속 진행된다. 진행되다가 또 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가는데 이 회사가 지분 확보를 위한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빌리던 자, 그 이자율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렴한 이자에 계속 지속적으로 낮은 이자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회사는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쫙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 토론방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종목을 사는데 누구한테 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는 회사의 기업 IR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시에 들어가 있겠죠. 뭐뭐 했을 거야.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비중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종목을 사들이시려면 바로 금융비용 부담률, 유보율, 부채 비율, 주당 순자산, 그리고 매출, 주당 매출액을 봐야 되겠지만 요거는 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을 수도 있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아무 데도 못 넣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이 마이너스다. 근데 얘가 낮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적은 거죠. 그래서 재무구조를 확실히 좀 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마지막 힌트에 여러분이 2억 불 수출탑 수상. 자, 보셨죠? 아까 이 회사는 분명히, 자, 물론 이거 이외에도 회사를 다시 뒤졌습니다. 기업 IR을 통해서 10종목 골라서 2종목 상한가 가능히 정확하게 2종목, 아니 한 종목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불 수출탑을 수상을 했는데 거기 아까 보시면 주당순 가치, 그리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앞전에 보셨듯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유가 이게 12월이에요. 12월. 2019년도 12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명은요. 광안 렌즈류. 자, 내수가 70%, 수출이 39%고 또 보면 상품도 광안 렌즈예요. 내수가 65.23인데 수출도 34.77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 뭐 수출을 못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이거보다는 일단은 내수가 변수가 적다는 거죠. 변수가. 수출도 또 적당히 있습니다. 근데도 얘가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하기에 2억 불 수출탑을 수상을 했어요. 자, 내수가 70%고 65%인데 그러면 내수도 안정적이지만 수출도 이 이유는 참 내수가 당연히 자, 안정적이에요. 뭐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이거는 딱 봐서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에. 자, 불편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네 번째 이 힌트에 아주 관심을 가지셔서 딱 보신다 그러면 2억 불 수출, 2억 불 수출 탑 수상을 딱 보시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샵 3772로 지금 문자를 주시면 자, 한번 찾아보시면 하지만 요 정도면 정답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다 그러면 자, 이제 추첨을 통해서 바로 상품이 자, 선택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고르셔야 되겠죠. 근데 자, 지금 같을 때 이제 어떤 종목일까 했지만 물론 이 종목은 맞추는 게 다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종목을 맞췄다 그러면 기업 IR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셔야지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종목을 찾을 때 이 종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지금 현재 한 가지 힌트예요. 지금 현재 회사채를 한번 보십시오. 회사채의 등급. 자, 이거 HTS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사채 등급.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도 아니 종목을 샀는데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 IR 정도도 안 본다 그러면 자,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시고 이후에 이 회사채 등급 내을 보시고 이후에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혹시 지분 확보를 들어가는지 자, 이런 상황을 보셔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자, 확실히 이때보다는 등급은 딱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자, 움직임이 틀려져요. 즉 무보증 이런 채권의 발행이지만 또 여러분 무보증 채권이라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무보증인데도 마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몰래 채권을 팔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면 이거는 지분 확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무기명자가 자, 사서 주가를 오를 걸 기대하고 하지만 여기서의 무기명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대형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정 금액과 퍼센트가 넘어가면 우리는 공모로 들어가야지 돼요. 자, 공모로 들어갈 바에는 그래도 올라갈 종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은 나만 사야 된다. 무기명자든 대주주든 자, 그럴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꼭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보시고 문자 37일 주십시오. 자,
지수 움직임이 등락을 요하고는 있습니다. 자, 약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뭐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의 ELW로 혹시라도 오를 때 종목을 안 고르셔도 되고 떨어질 때도 올라갈 수 있고 푸시 그렇다 그러면 수익금은 바로 성공풀이 종목으로 사시면 안전하게 자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잊지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